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손정우라고 그렇습니다.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예술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시흥 갯골 축제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축제 감독회의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축제 발전에 어떤 큰 영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은 출발은 저도 이제 극단 갯돌에서 입단을 해서 지금 36년 차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연극 단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0년 되던 차에 2001년도에 저희들이 20주년 기념 행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해볼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냥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제1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자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 민간 공연 예술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축제를 이어오면서 2001년도부터 이어서 왔는데 시민에게 문화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곳이라든가 또 역사와 문화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라든가 또 문화 경제적으로 또 소외된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서 시민들과 좀 만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순회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부터 좀 정착이 좀 돼 가고 또 2012년부터는 또 소외된 다운타운에 좀 집중화를 시키면서 축제가 계속 이어져 왔고 작년에 안타깝게도 코로나를 맞아서 온라인 축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저희 이제 축제를 20년 동안 모아온 콘텐츠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개막놀이라든가 특폐막놀이, 그리고 해외 초청, 그리고 국내 초청, 남도 초청, 그다음에 로컬 스토리, 그다음에 기타 다양한 행사들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이따가 제가 로컬 스토리, 목포 로컬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목포 로컬 스토리라고 하는 콘텐츠에 천착하면서 로컬이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다운타운에서 공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히 있지 않고 저희 축제의 제목이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서 어떤 설치물도 없이 그냥 판들을 몇 개의 공간들을 설정을 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마당이다 보니까 좀 전통적 소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전통적인 소재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현대에서 소통이 될 만한 다양한 공연들, 다양한 예술 장르의 공연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저기를 했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이 개막 때 했던 영상들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옥단이. 이 옥단이가 제가 아마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옥단이가 만세를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만세를. 옥단이 만세 한번 보실래요? 옥단이 만세 한번 어떻게 하나? 옥단이 만세. 후! 이런 거 하는 건데. 옳지, 옳지, 옳지. 자,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 받으면 옳지, 옳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빠랑 엄마랑 가다가 여기서 고민을 아, 그렇지. 피나게, 피나. 오빠가 오빠가 오늘 물티켓 아니에요. 물티켓 딱 비워봐요. 다 본다. 물티켓 받으러. 아, 네 번을 본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늘 옷다리 치킨 사는 사람들 너 오늘 큰일 나네. 맞죠, 맞죠. 마지막 너는 시작. 이야. 아, 맞아. 그려주는 상인데, 자, 오늘 내 캐릭터의 눈을 저희가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려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함께고 소용이 국가들을 향하는 우리 시민들의 대명의 캐릭터가 아름다운 눈을 놓고 충동, 욕쟁이, 할매 여간 동갑게 생겼네. 그런데 여가들이 네, 어떻게 2019년도 그 개막 때 펼쳐졌던 풍경이라서 저도 지금 보면서 눈물이 좀 찔끔하네요. 그립기도 했습니다. 저희 축제 마당 페스티벌은 공간을 그 전통의 마당에서 좀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시대 장터는 그야말로 종횡무진 장판이었죠. 그러면서도 판의 구성이 일종 뭐 세전이 있고 닭전이 있고 뭐 곡물전, 유기전 막 이렇게 각 이렇게 종목별로 이렇게 장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씨름하고 또 윷놀이하고 뭐 다양한 놀이판들이 펼치는가 하면은 또 여기에 또 판의 주체들은 보부상과 뭐 인근 농민, 잡상인들이 있었다라면 보부상은 상품 유통의 어떤 핵심이 되고 또 정보 교환자가 됐던 그런 것들이 바로 전통 시대의 장터였다라면 그렇다면 그런 장터들을 현대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공연 예술을 통해서 한번 장터화를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한 것이 바로 이 판 구성, 즉 마당별로 뭐 8개 마당 할 때도 있고 뭐 12개 마당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온도심의 그 거리에다가 넘버링을 해서 마당을 일정 정도
형식적으로 개념화를 시켰고요. 내용물들은 주로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또 현대와 또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 종목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특징들을 보면은 단순 장시의 기능을 넘어서 정보 교환의 장들이 우리 이제 시민들이 서로 오가면서 그런 장들이 됐다는 것들이고, 또 전라남도 뭐 22개 시군이 있다라면 거기에 그 소식을 나누는 어떤 모셔서 초청 공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 어떤 이런 환기의 장들이 있다든가, 하여튼 뭐 그렇게 놀이판, 잔치판, 축제의 어떤 소통의 장이 바로 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온도심 이곳에서 계속 축제를 저희들이 해서 조금 그 온도심 공간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도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결국 신도시가 생겨서 쇠퇴해 가고 막 이러는 건데요. 일단 길게 늘어선 반듯한 거리고, 또 거기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문화 근대의 100년 전의 건물들이라든가 골목들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 공간이고, 또 어른들은 그곳에서 활보를 했기 때문에 추억의 곳간으로도 있고, 또 새롭게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그 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공간에서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공감의 시간들을 갖는 게 축제에서 저희들이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당 페스티벌에서 한 전략을 한 8가지로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마당에 대한 볼거리를 유치하고, 또 관람객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마당의 자율적 권한들을 좀 부여하고, 또 거기는 이제 각 1마당, 2마당, 3마당 이렇게 넘버링을 했을 때 마당과 마당을 좀 오밀조밀하게 좀 공간을 설계해서 오고 가는 그런 것들 속에서 축제의 쾌감을 느끼게 했고, 또 마당과 마당을 넘나들면서 전체상으로 그 장터처럼 막 왔다 갔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런 역동 공간을 마당을 통해서 또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서구 무대를 아예 제거를 시키고 마당에 누구나가 다 주저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리한 어떤 자유로움을 좀 넣고, 여기에 이제 공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 종목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2, 30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좀 작품을 좀 제한했고 그 시간대를 제한해서 지루함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웃음 공연을 배치해서 피로감을 덜고, 또 어린이나 가족들이 다 볼 수 있고 어떤 그런 어떤 관중 참여를 끌어내는 걸로 그 공연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추진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니아층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역 공연팀들을 계속 받게 되고, 그러면서 참여율이 증가되면서 홍보의 파급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축제를 실제 관극을 한 사람들은 또 돌아가서 소문을 내주고 일종의 이제 전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세월이 가면서 쌓여내면서 마당 페스티벌에 고유한 그런 매니아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간들은 바로 이제 그런 온도심 공간에서 저렇게 마당 1부터 이쪽은 요건 2017년도인데 한 12마당까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제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굿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통 시대에 풍물이나 탈춤, 민속굿에서 관객들이 그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잘 봤다 해가지고 소품이나 의상, 악기 이런 데다가 돈을 엮어주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현대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서양의 버스킹이 있다라면 한국에는 바로 고유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굿전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코인을 구입을 해 갑니다. 뭐 하나에 1,000원 정도 해서 그래서 공연을 아주 재밌게 보면은 그 공연자에게 출연료를 직접 바구니에다 넣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버스킹 굿머니, 이건 뭐
내가 그 돈을 줘서 아주 흐뭇한 기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어를 뜻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축제에는 이제 그 마당이 많다 보니까 실제 축제를 구동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단 빠꼬미를 모집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6, 70명 정도 들어가는데 이 빠꼬미가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마당을 여는 거, 그리고 중간에 관리하는 거, 그리고 끝에 마지막에 엔딩까지도 다 알아서 여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빠꼬미의 역할이었습니다. 빠꼬미가 꽤 저희 페스티벌에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빠꼬미들이 이제 전국에서 오게 되면은 서로 몸풀기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또 어디 우리 지역이 또 관광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좋은데 또 구경도 가고 즐겁게 하여튼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줬던 것 같습니다. 빠꼬미 한번 보시죠. You know when I come back, you know what it look like. Everything lit, all the girls in free. Everybody inside, sipping on a good time. You ain't got a risk, they can put it on me. When they wanna go, they know all my money show. I don't ever get it one way, yeah. Spend it and I get it same day, but hey. I didn't come here to party. I didn't come here to stay. I came to leave with somebody. I only came for the 네, 이 하나 영상으로 모든 것을 그 과거의 이야기를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아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5단계에 가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아픈 추억이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저희들이 처음에는 대면 축제로 생각을 하고 했다가 갈수록 더 심각하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D 4단계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계획을 다 맞이를 했고 1단계를, 그리고 1.5단계가 돌아오자 그때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축제 20주년을 좀 아주 기가 막히게 좀 성대하게 한번 해보자, 아주 세게 좀 놀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1.5단계가 이제 오니까 그 많은 준비를 했던 그런 메인 거리,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온도십을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었고, 그리고 집중 분산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세워서 통제 제한 구역을 설정한다든가, 또 관객 인원을 제한한다든가, 또 기존에 전방 영제라고 있었는데 그걸 신설을 해서 좀 좁은 공간에서 작은 인원만 좀 받아보자. 방역이 가능한 곳.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목포 로컬 스토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로컬 스토리를 좀 더 중심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그 공간은 충분히 방역할 수 있는 공간을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이 좀 맞춰졌고, 최대한 질병본부 방역수칙을 토대로 해서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간 운영 형식에 따르는 방역수칙을 다시 재구성하는 걸로 저희가 그 B단계 1.5단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2단계가 또 점점 더 수위가 올라오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럼 비대면일 수밖에 없는, 어쩔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관중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출연진 분산과 통제를 해서 최대한 막아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 했던 실패했던 거 신설했던 그 전방영제를 폐지하고 기존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메인 스튜디오를 구성을 해서 각 로컬들로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었고, 녹화는 외부 팀은 녹화로 먼저 하고 그거 이제 방역 동선이 코로나 동선이 이제 그 초청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하고 지역에서 온 사람하고 이제 이게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녹화 생방을 분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출연자와 스텝을 방역을 최소화시키고 그동안에 있었던 숙박이라든가 뒤풀이 이런 거 다 폐지하고 오로지 출연자 스텝 관리를 일원화시켜서 방역에 좀 써보자 했는데 또 그마저도 단계적으로 또 상승을 하니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저도 그 코로나에 저희 아파트 그 통로에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도 격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렇다면 2.5단계로 하자. 그래서 그 동안 2단계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비대면으로 하되 2.5 격상에 따라서 우리는 축제를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이게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민간예술단체이기 때문에 또 민간예술축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만 해서 거기에 맞는 설정들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지점이었다고 봅니다. 지역팀을 그래서 2.5단계에서는 지역팀을 녹화분으로 운영을 하고 외부 팀은 초청된 팀은 다른 곳에서 뭐 어디 연습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자체적으로 녹화를 해서 그 파일을 우리한테 보내면은 우리가 다시 프로그래밍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대신에 이제 최소한의 축제 현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인 스튜디오를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꼭지를 좀 이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2.5단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 추진 과정이라든가 2단계 때 했던 거고요. 그리고 D 단계에서 했던 추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D 단계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목포 로컬 스토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D 단계, 2.5단계에서 7개의 공간을 잡아가지고 미리 녹화를 하고 하나의 그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진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보내는, 유튜브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들은 전부 다 로컬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목포 수문로라고 하는 그 다운타운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원도심에서
하게 되는데 9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축제 슬로건은 신명을 잇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그 코로나에 따르는 그 비대면 온라인 축제를 경험 삼아서 올해는 최대한 그런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중간 단계로 대면과 비대면 그 사이 중간 단계를 가능할 수 있게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 축제 공간은 목포 수문로인데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전까지 아주 잘 나갔던 그런 온도심의 그 공간입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공간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축제의 그 공간의 전략들을 그 공간 자체가 그 굉장히 좀 장인의 거리이고 또 그 오래된 그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상가이지만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잘 선택해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수문로의 특징은 그 지금도 양화점이라든가 양복점이라든가 금은세공, 뭐 수혜점 등 이렇게 손기술로 해서 사시는 그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장인들을 아카이빙하고 또 장인의 거리라고 하는 명명들을 좀 해서 이 거리가 좀 살아남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연예술 축제를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폐막은 그 시민영화 제작 축제를 저희들이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시민영화 제작을 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서 수문로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영화에 출연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보일 수도 있고 또 실제 개막에서 현장에서 보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시사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개막을 통해서 시민 배우들 레드카펫을 워킹을 한다든가 무대 인사를 한다든가 좀 재밌게 꾸며낼 생각입니다. 개막을. 그리고 또 폐막은 또 상가 주민들이 같이 음식을 좀 나눠 먹는 파티로 이루어지고요. 초청 공연들은 주로 이제 수문로 마당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루프탑 그쪽 거기 보면은 3층, 5층 정도의 옥상들이 있는데 굉장히 유달산도 보이고 그 밤에 보면은 정말 야경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루프탑 콘서트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상가를 빌려서 이렇게 실제 생업을 하시는데 그 우리 축제 때만 그 아주 작은 전방에서 공연을 유치를 해서 공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 스토리는 아까 얘기했던 수문로 소재를 그 시민영화 제작을 하고 또 로컬 투어를 또 해서 로컬에 대한 우리 지역의 어떤 역사 문화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시크릿 버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로컬을 탐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대 프리 행사들은 굿전이라든가 순문화 아카이빙이라든가 상가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셀러 장터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 코로나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와도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다.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축제를 기어코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좀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것이
마지막 2.5단계가 왔을 때 허겁지겁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프로그래밍부터 거기에 맞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설정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